이게 사실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인데요. 실제로 테니스 선수나 골프 선수들은 이 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일종의 레저 스포츠 인구가 많아지면서 네. 그래서 생긴 증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운동도 돼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팔꿈치로 가볼까요? 네. 저희가 팔꿈치는 외래에서 주로 환자분들이 이미 병명을 알고 계세요. 보통은 엘보가 왔다 하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엘보라는 거는 우리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 운동을 하다가 네. 많아져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져서 생긴 이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외상과염,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외상과염, 아. 내측에 있다고 해서 내상과염 이렇게 예.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건 좀 쉽네요. 예. 네, 그렇죠. 바깥쪽 외, 안쪽 내측 네. 해가지고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힘줄과 이제 뼈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염증 반응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병변 부위 연구를 저희 의사들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단순 염증이 아니고 이제 힘줄이 미세하게 파열이 일어나면서 힘줄의 치유 과정에 실패. 우리가 보통은 뭐 손상이 있어도 몸에서 자연 치유가 돼야 되는데요. 예. 그 치유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오. 그래서 치료의 컨셉 자체가 염증에 대한 치료로만 생각을 하면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와. 이게 과사용에 의한 많이 써가지고 생기는 힘줄 손상. 그래서 이 힘줄 손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데 치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손을 전완부를 이렇게 펼치고 주먹을 꽉 쥐었을 때 이제 바깥쪽이 통증이 주로 있으면은 외상과염이고 내측이 통증이 있으면 내상과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여기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건 주먹을 꽉 쥔 채로 손목을 위로 이렇게 들어요. 그럼 바깥쪽이 주로 아프면 이거는 외상과염이고요.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힘을 주고 밑으로 힘을 이제 손목을 밑으로 구부리는데 내측이 아프면 내상과염이다. 주로 우리가 어느 힘줄에서 손상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이게 증상이 나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제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는요, 저희가 이런 보조대, 팔목에 이제 팔꿈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완 부위에 잡는 보조대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조대를 꼭 필수적으로 해가지고 힘줄 부위에 이제 부하를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약물 치료나 보조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비술적 치료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하루아침에 말끔하게 낫는 질환이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예. 있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보통은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정도 비술적 치료를 해보는데요. 와, 비수술적 치료 기간도 상당히 길게 잡고 가네요. 그렇죠. 예. 근데 증상 자체가 치료를 어느 정도 하면 호전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비술적 치료를 좀 하게 되고요. 만약에 길게 비술적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전이 없다 하면은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저희가 수술적 치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절개를 하고 들어갔을 때 염증 조직이 있어요. 그 염증 조직 다 끌어내고 건강한 힘줄끼리 봉합을 해서 다시 재활 기간을 어느 정도 거쳐서 이제 팔꿈치를 쓸 수 있게 되고요.